안녕하십니까.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찬희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차 아기 엄마 최혜은입니다. 평소에 주로 아기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주는지? 이유식을 제가 초기부터 최근 한 3주 전까지는 만들어서 먹였어요. 집에서 리조또 만들어 본 경험 있나요? 네, 예전에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을 초대할 일이 조금 있었어서 도전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조또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우유, 물 이런 데다가 밥 잘 끓여가지고 크림, 치즈 이런 거 양념 잘 해가지고 끓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사실 죽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계산하려는 노력을 해보지는 않아서 뭐가 문제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복 리조또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제철이기도 하고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 솥밥이 있거든요. 그 솥을 이용해가지고 리조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한 솥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혜연 씨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같이 전복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전복은 잘 세척해서 준비했고요. 보통 이 빨판 쪽 말고 이 옆쪽이 다리거든요. 이쪽 사이가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솔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칫솔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회용 칫솔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주방에 따로 그런 조개류 같은 걸 닦기 위해서 아니면 수세미 같은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잠깐 한 10초, 20초 정도만 담가놨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익게 되는데 숟가락 뒤를 이용해서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장이 이 바깥쪽 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돌리면서 빼주시면 돼요. 천천히 이 막을 제거하듯이 빼면은 내장이 터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장 있는 막 쪽을 잡고 뜯어주실 때 여기에서 네. 살짝 이렇게 밀어내면은 입이다. 입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만드셔도 되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내장은 사용할 거고 입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내장 손질하면서 약간 궁금했던 적은 없나요? 저 지금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장 보면은 노란색인 게 있고 초록색인 게 있어요. 네. 초록색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좀 먹기 안 좋게 생겼죠. 약간 네. 독이 있는 것 같고. 맛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녹색 내장은 암컷이고요. 황색 내장은 수컷이에요. 네. 이렇게 전복 내장과 이빨을 분리해 주셨으면은 이 전복은 물에 한번 살짝 더 세척해 주시고 키친타올에다가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내장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에 들어간 재료는 전복 내장 5개, 그리고 양파 반 개,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해산물, 해조류의 맛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미역을 같이 넣어서 갈아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혜연 씨가 집에서 얼마나 요리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양파를 썰 건데 네.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셔도 돼요. 깍둑 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잡고 옆으로 그냥 둘러서 그냥 채 일자로? 채 써는데 두께감 있는 채로 썰어 주시면 돼요. 두께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은 같이 넣고 갈아줄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줬으면은 냄비에다가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혜연 씨와 제가 굵직굵직하게 썰어놓은 양파를 약간 갈색이 나도록 볶아줄 거예요. 카라멜라이징? 그렇죠. 네. 양파에 있는 당분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는 단맛을 내주는데 사실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양파에 있는 맛이, 향이 쭉 올라올 수 있게. 근데 집에서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약간 태우는 느낌으로 볶아주셔도 돼요. 양파를 이렇게 약간 예쁜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는 동안 옆에서는 전복에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도 한 2개만 내봐도 돼요? 그럼요. 보면은 제가 칼 끝쪽을 이용해서 칼집을 넣고 있죠? 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자, 이제 전복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분량의 재료들을 다 넣고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혜연 씨와 나눠서 쓸 거니까 2배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전복 10마리분 내장,
암컷, 수컷 합쳐서 갈아버리네요. 네, 같이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 해조류의 맛, 그리고 바다 향이 좀 강하게 나기 위해서 집에서 좀 구하기 쉬운 이런 미역들 넣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미역도 더해줄 거고요. 볶아놓은 양파. 제가 이 솥밥을 하는 이유가 좀 설거지거리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 냄비 그대로 바로 여기다 리조또를 만들 거예요. 아, 좋네요. 설거지 많아서. 설거지거리 많으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네. 갈색으로 볶아준 양파. 여기다 이제 화이트 와인을 더해줄 건데 갈릴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화이트 와인이 없다 그러면 아니면 청주류 아니면은 뭐 소주 같은 걸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와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향도 있고 혜연 씨 또 와인 좋아하니까 집에 냉장고에 좀 남은 거 있을 거예요. 네. 너무 비싼 와인은 쓰지 마시고. 근데 꼭 술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다 보니까 그 해산물 그 특유의 비린내를 좀 잡아준 역할도 하는데 이 이탈리아 요리에는 와인을 정말 많이 써요. 그 와인이 갖고 있는 그 향을 리조에 더해주는 게 목적이군요. 중요하죠. 네, 그렇죠. 재료를 넣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소스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바로 조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쌀은 그 저희 일반적으로 밥솥에 밥 하듯이 씻어서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솥밥을 하시면은 쌀을 살짝 불려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리조또를 만들면은 보통 쌀을 뭐 어떤 진짜 외국인들은 안 씻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품종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분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살짝 미리 씻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씻어놓는 것만으로 해도 쌀이 살짝 불거든요. 수분감을 좀 머금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불리지는 않아도 제일 먼저 세척해가지고 물기는 빼놔주시면은 조금 더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냄비에다가 불을 올리도록 할게요.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솥을 이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열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 조절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집에서 만약에 가스 불이시면은 약한 불에다가 인덕션 불이면은 약간 중간 불보다 조금 약한 정도로 두셔도 충분히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아까 사용하셨던 양파 볶았던 냄비 그대로 그 냄비에다가 전복 버터구이를 해줄게요. 전복 칼집 들어간 쪽만 익혀주시면 돼요. 어차피 냄비에 넣고 살짝 뜸을 들여줄 거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시고, 올리브오일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식용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은 미리 씻어놓은 쌀 넣어주시고. 네. 쌀이 촉촉해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다른 거 전복 손질보다 이 쌀을 먼저 한번 씻어두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쌀이 처음 씻을 때 수분 80%를 흡수를 한대요, 빠르게. 그래서 금방 이렇게 촉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론 공부를 원래 초보맘이 더 많이 하잖아요. 자, 볶아요? 네. 그래서 살짝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쌀을 불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조또에 사용하기 좋은. 그래서 가볍게 볶는데 어느 정도 볶냐면은 쌀이 살짝 따뜻해지는. 네. 그리고 기름에 살짝 코팅이 될 수 있게 저어주는 거예요. 자, 쌀이 어느 정도 따뜻해졌으면 우리 위에다가 내장 소스를 넣고 볶아줄게요. 얘를 넣고 살짝 볶아주셔야 비린 맛이 좀 많이 날아가요. 네. 소스는 전부 다 쓸게요. 네, 좋아요. 저는 레시피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네. 저 많이 팍팍 넣는 거 좋아해요. 네. 이렇게 많이 넣어도 그렇게 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글자글 끓고 있죠? 그러면 이 수분이 조금 날아갈 정도로 볶아줄게요. 향이 벌써 좋아요. 그렇죠? 만약에 볶으시면서 너무 눌러붙는 것 같다 싶으면은 육수를 조금씩 더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육수예요? 이거는 닭육수입니다. 시판 일반 육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육수는 800ml 정도 넣을 건데 만들 때는 사실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쌀알을 익는 정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기도 보고 하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세 번에 시간이 나눠서 하면 좀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넣고 저어주면서 익힐게요. 그리고 쌀 200g 기준으로 육수는 800 정도 넣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밑바닥만 눌러붙지 않게 가끔씩만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쌀을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까지 익혀줄게요. 혜연 씨 것도 어느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갔고 이제 여기에다가 크림을 더해줄 거예요. 맛있겠다. 벌써 고소한 향이 이렇게 그죠? 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저는 지금 마스카포네 치즈 쓰는데 일반 크림치즈 쓰셔도 상관없어요. 크림치즈를 조금 더해서 맛을 좀 더해준 거죠. 자, 치즈를 갈아 넣어주세요. 잘 떨어지려면 얘가 오, 잘하네요. 그 정도만 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뜸 들여줄 거예요. 이거 지금 불도 안 켜져 있는데 언제까지 뜸 들이는 거예요? 정확해요. 쌀이 익은 걸 확인하고 다 익었으면 불을 꺼주시고 방금 버터, 크림치즈, 그리고 파마산 치즈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1, 2분 정도만 버터가 약간 녹아내릴 정도만 밟고 이 상태로 농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1, 2분 정도 됐으면은 얘를 섞어줄게요. 크림이랑 치즈랑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리고 다 섞고 나서 농도 확인했으면 이제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금 후추를 좀 칠게요. 혜연 씨도 소금 좀 넣으시고. 리조또의 간과 농도까지 다 보셨으면 이제 전복을 넣고 뜸을 들여주도록 할게요. 작게 잘라놓은 전복도 올려주시고. 아, 진짜 많이 넣네요. 네, 완전 많이 덮어줘야 돼요. 아. 하긴 채소가 특별히 안 양 들어가니까, 말고는 안 들어갔으니까. 쪽파 쪽에 올려주세요. 아, 이 위에? 네. 아. 좋아요. 큰 거, 작은 거 골고루 할게요. 네, 공평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쁘다.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다른 요리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올릴게요. 아무래도 쌀을 잘 익히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설익은 쌀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좀 다 익혀서 먹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너무 안 익은 쌀을 먹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이가 먹기도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익히는 단계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인 향이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집에서는 맛술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조또라는 음식이 아까 완성된 그 정도가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또 와인을 조금 넣었지만 알코올의 향이 없이 풍미 가득한 되게 맛있었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꼭 해서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조또 만드는 방법을 직접 바로 옆에서 배워보니까 죽이랑 리조또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보맘들 아니면 예비 엄마들이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은 꿀팁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긴 영상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음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음식을 만들어준 혜연 씨 덕분에 좀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좀 더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나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